운동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회의 창 이론은 마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해 운동 후 30분이 지나게 되면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회의 창 이론은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회의 창 이론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1990년대 여러 연구들이 운동 직후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단백질 분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운동 후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시점, 즉 기회의 창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특히 2004년 로버트 포트만과 존 아이비의 책 뉴트리언트 타이밍을 통해 대중화가 되었는데, 이 책은 운동 후 특정 시간 동안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이 최적화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수많은 피트니스 전문가들과 운동 매니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끝나면 호들갑을 떨어가며 곧바로 단백질 쉐이크를 들이마시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한 저널에 게재된 몇몇의 연구들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쉔펠트 형님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 MPS, 즉 근육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 MPS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단백질의 총량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운동 후 추가적인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근육 합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고강도 저항 운동을 수행하기 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운동 후 추가적인 단백질의 섭취 없이도 기회의 창을 수행한 그룹과 다르지 않게 MPS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운동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역시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보다는 전체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단기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최근의 장기적인 연구들은 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앞서 언급한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에서는 10주 이상의 기간 동안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연구한 결과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가 장기적인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근력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지만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보다 일일 총 단백질 섭취량이 근육 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기회의 창 이론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탄수화물 역시 그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운동 중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에너지 저장소 내의 글리코겐을 다시 충전해서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수화물은 근육을 합성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과 함께 작용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인슐린은 근육의 세포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없으면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탄수화물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되어 버리는 불상사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운동 효과를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적절한 공급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성장을 목표로 할 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모두 충분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운동 후 글리코겐 저장소를 재충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충족된 이후에 단백질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동안 체중 1kg당 3에서 5g의 탄수화물과 1.6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단백질의 섭취는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도 체중 감량 시 근육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체중 1kg당 2에서 4g의 탄수화물과 1.6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유지하고 컨디션의 회복을 목표로 할 때에는 과하지 않은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저장소를 유지하고 단백질은 근육의 회복을 돕습니다. 하루 동안 체중 1kg당 3에서 4g의 탄수화물과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미국 스포츠의학회 NASM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개인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일관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땀 흘린 만큼 최적의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기회창 이론은 최근 연구들을 통해 상당히 과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학적 증거들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보다는 하루 동안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없는 단백질의 섭취는 효율적인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섭취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는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한 근육의 손상과 회복 과정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영양의 공급 역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상식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상식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반복되어 수행되어 온 것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밝혀진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결과를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스포츠 과학과 의학은 분명히 발전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에도 지금의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좋은 몸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운동과 건강에 있어서 이론적인 것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운동이라 하더라도 한두 번의 운동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꿀 수 없듯이 영양의 섭취 또한 꾸준함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만 몸이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회창은 잊어버리고 적절한 영양을 언제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추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